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법인으로 하는 주식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인은 고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제작할 때도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께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세무사분의 도움을 얻어 관련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이 지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배워가는 중이며 여러분의 1년 뒤 혹은 5년 뒤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인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혹은 법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야가 크게 트이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이 나중에 여러분만의 무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처음부터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지루하니 바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환상감자님은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게 아닙니다. 엔잡이 커져 법인을 만든 케이스고요. 이후에는 법인에 이처분 잉여금이 쌓여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법인의 주 소득원이 주식 매매 차익이나 배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수익이죠. 저희 법인은 1인 법인이고 절세와 자산의 보호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부수입을 위해 주식 투자와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1인 법인 설립 방법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인 법인 설립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에서도 다 할 수 있고요. 제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 50만원 정도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1인 법인은 실제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감사가 한 명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를 사임시키고 대표이사 혼자 법인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1인 기업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금전적으로 중요한데요. 과밀 억제 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리고 나이에 따라, 그리고 사업 목적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인세를 50% 혹은 100%까지도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굉장한 혜택이죠. 법인으로 투자하면 현금 빼쓰는 순간 횡령인데 투자금을 어떻게 빼려고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법인은 또 하나의 아바타입니다. 나와는 다른 존재죠. 대표는 그저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 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에 귀속된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횡령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절차에 맞게 빼가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쪽에 해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주식 투자 시 세금이 없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법인으로 주식 투자 시 세금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법인은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개인은 해외 주식 투자 기준 양도소득세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이후에는 21%의 세금이 있죠. 배당 소득세는 15%고 연간 배당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고요. 법인의 세금 체계는 법인세, 지방소득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이 2억 미만이면 9%, 2억 이상이면 19%의 법인세를 냅니다. 2023년 비속 기준이고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법인세의 10%를 가산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법인이 낸 세금이고 이후에는 법인 돈을 개인에게 가져오기 위해 개인에게 해당되는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중과세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맞으면 맞는 거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여기서 서서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개인은 문이 정문 하나밖에 없는데 법인은 수많은 연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개념이 되게 신기했는데 개인에서 생각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법인은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하더라고요. 이 영상에서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법인은 뭐가 많다? 연문이 많다. 질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법인 이중과세 아닌가요? 법인세, 개인소득세, 지역가입자 건보료 포함하면 이중과세잖아요. 법인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보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1년 동안 쓴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법인, 너 올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만큼 벌었으니 이만큼 법인세를 내라. 이 도식화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수익과 비용, 법인세, 찐이익에 대해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파란색이 통제가 가능한 것, 빨간색이 통제 불가능한 것, 노란색이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개인과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세금 절차를 비교해 볼까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개인의 세금 절차를 표현한 도식화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개인은 월급이라는 수익에 세금을 내야 진짜 내 돈입니다. 파란색 수익이 내가 통제 가능한 것, 내가 노력하면 엄청 많이 버는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고 연봉 협상 때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빨간색이 통제 불가능한 것, 수익과 달리 세금은 통제 불가죠. 일정 수익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따라 정부에 내야 합니다. 개인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다 내고 내 돈이 되죠. 이 부분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정부는 당신의 월급 통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자기들 몫을 빼간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만 늘어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중 1월부터 5월까지 순전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셈이다.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은 통제 가능한 곳이 한 군데냐 그 이상이냐로 벌어집니다. 법인의 세금 절차를 다시 한번 보시죠. 법인이 통제 가능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익도 조절이 가능하고 비용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수익 대비 비용을 많이 쓰면 법인세를 적게 내겠죠. 여기까지가 법인의 테두리고, 이제 내가 마음 놓고 쓸 돈이 되려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파란색 선 안에 있는 게 법인의 단계고, 빨간색 선 안에 들어있는 개인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이런 시야로 보면 이중과세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면 이중과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거 기억하시죠? 법인이 통제 가능할 수 있는 게 개인보다 많다고 했죠? 그 범위가 상상 이상입니다. 법인은 수익과 비용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익이야 사업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주식 투자해서 얻은 이익이겠죠. 법인의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장에서 회식할 때도 회사 카드로 쓰지 않나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내가 쓸 돈 다 쓰고 세금을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월급으로도 비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어서 받는 월급 액수를 늘리면 법인 입장에서는 나가는 비용이 커지니 법인세에 영향을 주겠죠. 다만 법인의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다니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설립한 법인에서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해 법인세 절감과 동시에 개인의 세금 측면에서도 매우 큰 절세가 됩니다. 이것뿐일까요?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법인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게만 만들고 법인의 미처분 잉여금으로 사업에 더 투자하든가 부동산 법인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비용을 법인이 낸다면요. 비용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왜 꼭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에게 가져와야 하죠? 내 돈이 아니라서요? 법인 지분이 나한테 100% 있으면 그 법인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굳이 법인 지분 100%가 다 나한테 있고 법인이 대출을 더 잘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개인에게 돈을 가져와야 할까요? 개인에게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시야를 더 넓혀보자고요. 개인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 물려줄 때 10년 동안 얼마를 물려줄 수 있죠? 2천만 원입니다. 이걸로 내 법인 내에서 상속하고 사업을 키워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면 2천만 원이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법인 매각, 특허, 이익 소각 등의 다양한 방식을 본인과 법인에 맞게 처리를 한다면 개인에게 더 많고 큰 비율로 절세하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와 건보료는 어떨까요? 개인도 세금을 낸다고 이야기했죠? 월급으로 가져오면 직장인처럼 소득세를 냅니다. 4대 보험도 포함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평생에 걸쳐서 가져오면 개인 소득세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 가능합니다. 원하면 내 법인에서 나에게 주는 배당으로도 가져와도 되고요. 배당주 투자에서 받는 배당금 말고 내가 만든 법인에서 받는 배당금 받는 기분도 느껴보고요. 건보료는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자산을 합쳐서 내는 개념이라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고 내가 대표가 되면 지역 가입자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가 되죠. 근로소득자는 회사 50% 부담하고 본인 50%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와 달리 재산 등에 대한 소득 평가율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법인 설립을 통해서 근로소득자로 전환이 되면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절세가 일어나죠. 법인으로 투자하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중과세는 맞지만 이중과세라는 단어에 함축된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개념과는 정반대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게 법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중과세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와, 법인 엄청 좋네. 그러면 나도 법인 만들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럼 이제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